네, 최태원 회장의 화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세라고 생각해요. 기세. 기세가 네. 세잖아요. 과거에 이제 대기업 총수들은 이제 뒤에 숨어서 약간 뭐 신비로운 그런 느낌을 줬다면 최태원 회장은 굉장히 쇼맨십이 좀 있죠. 근데 그게 과하면은 또 어느 순간에는 투 멋지다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하이닉스 자체가 삼성전자와 시총을 다투는 라이징 스타이기 때문에 회사의 기운과 어울리는 거죠. 네, 오늘은 저희가 조수빈 아나운서 모시고 끌리는 사람의 비밀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KBS에 한 15년 정도 재직하다 나와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 주로 아마 뉴스 프로나 뭐 강적들 같은 시사 프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책을 내게 돼서 네. 도움을 좀 받고자 와봤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어떤 걸 써보세요? 말 잘하는 법. 네.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진짜. 제가 이번에 낸 책의 컨셉이 뭐냐면은 네. 제가 스피치 책을 내려고 많이 이제 책을 봤어요. 제가 또 언어학을 전공하고 아나운서 생활 오래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많은 책들이 기술에 너무 초점이 많더라고요.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이럴 땐 저렇게 하세요. 근데 말을 잘한다는 게 어떤 그 딱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 잘하는 법 하나만 알려주세요라는 거는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그건 비슷한 건데 이번 컨셉은 사실 내가 내면에서 정리가 잘 끝나면 굳이 스피치 기술을 배우지 않아도 말을 잘할 수 있다라는 컨셉의 책이에요. 조금 어렵죠. 맞아요. 근데 네. 나를 잘 알아야 된다고 네.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 경제 채널이니까 뭐 CEO 뭐 최태원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이나 뭐 젠슨황 같은 예를 들었는데 사실 그분들이 말하기 기술을 배우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본인들이 워낙 컨텐츠가 쌓여 있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말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절로 방언처럼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아나운서 생활 오래 하면서 저희도 발음, 발성 다 배웠고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뭐가 쌓여 있어야지. 지금 너 맞는 말인데 네. 맞아요. 예전에는 기업 스피치 같은 거 할 때 회장님들이 말 안 하고 그냥 직원 중에 말 잘하는 사람이 말했었는데 맞아요. 어느 날 팀쿡 이후부터는 본인이 다 설명하는 걸 하다가 외국은 저렇게 해야 돼. 우리나라는 SK 회장님이 갑자기 맞아요. 본인이 막 스피치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그렇게 하죠, 대기업에서. 네. 제가 삼성전자 임원들이 그 신제품 발표해야 하는 걸 어떻게 준비하는지 얘기를 듣는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오너나 CEO들이 네. 예전에는 보고를 받는 입장이니까 잘 듣고 판단만 잘해주면 됐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분기점이 된 게 스티브 잡스 때부터인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도 딱 나오면서부터 모두가 스티브 그쵸, 잡스가 그쵸, 되려고 그쵸. 맞아. 이제 연단에 올라가는 게 그냥 공식처럼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임원들이 어떻게 그 준비를 해야 되는지 들은 적도 있고 사실은 저도 그런 코칭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 예를 들면은 그 대본 같은 것도 저는 이제 CEO가 아니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오는 대로 얘기하지만 기업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붙어서 뭐 법무팀 검토도 할 것이고 신제품 개발 부서도 할 것이고 검토를 많이 거친 그런 대본을 일단 만들고 또 화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스피치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보 전문가들이 네. 붙고 그 무대 연출 같은 것부터 아주 공들여서 올라가더라고요. 최소한 몇 시간 동안 리허설을 해보고 올라가더라고요. 신제품 발표에만 하더라도.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만큼 예전에는 좋은 제품 만들고 경영을 하면 사람들이 어련히 알아주는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자기가 그거를 표출해야지 된다. 그것도 하나의 오너로서 능력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말을 공부해서 잘할까?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주식 투자하다 보니까 진짜 코로나 이후에 바뀐 게 뭐냐면 네. 연준 의장의 발언을 봐서 네. 저 사람이 안 쓰던 단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한다. 분석하죠. 맞아요. 네, 이제 그거 가지고 주가가 또 위아래를 움직여요. CEO도 뭐 다음 미래에 대한 전망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약간 좀 불확실하게 말하는 것 같다. 뉘앙스가 좋지 않다. 네. 이런 것들 다 표현을 잡아내서 이 숏이다. 롱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파악을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CEO들 말할 때 정말 부담이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을 공부할 필요는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분야를 잘 설명해야지.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세상이 됐거든요. 지금 유튜브를 안 하셨다면 네. 전인구님을 어떻게 알렸겠어요. 물론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너무 블러핑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내가 이만큼 갖고 있는데 이런 채널이 없다면 내가 표현할 방법이 없으면 없는 것과 똑같은 상태인 세상이 됐고 그래서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말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이 부분은 책에서 많이 다루지는 못했는데 말 때문에 많이 속아 넘어가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번지르르한 말이 너무 많고 맞아, 필요 없는 말이 너무 많아. 말의 소음, 음. SNS가 너무 많다 보니까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내가 그 말을 잘 걸러내고 내가 판단을 잘 하기 위해서도 말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약간 사기꾼 같은 경우는 잘 알아내시겠네요. 전 뉴스를 오래 했으니까 일단은 오. 좀 딱 그 의심을 네, 하고 네, 시작하죠. 네, 네. 의심을 하고 시작하고. SNS 같은 데도 보면 예. 누가 봐도 약간 좀 허위, 약간 그렇죠. 과장된 느낌 나는 사람 많잖아요. 맞죠. 예. 그것도 다 좀 어느 파악한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말이 좀 많고 현란하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고 또 행동으로 보여줄 수 없다. 그렇다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다. 뭐 텔레그램 리딩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말로는 당신에게 부자가 되는 기회를 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든지 굉장히 말이 현란하단 말이에요. 아. 저는 막 그 스레드에서 예. 저도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 잘 모르고 나도 막 댓글도 달아봤거든요. 막 댓글 달면은 정보 보내주잖아요. 보내주니까 이제 봤는데 자기가 뭐 그래서 뭐 단칸방에서 무슨 400억 부자가 됐대. 이런 사람 너무 많아, 스레드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난 사람이 과연 그 스레드 올릴 여유가 있을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알면 본인이 네. 하지 그걸로 돈을 벌까? 유튜브가 또 뭐 선순환도 하고 악순환도 되는데 유튜브가 또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검증할 수 없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걸러내기 위해서는 나도 좀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 돼야지 진짜와 가짜를 궁금해요. 콘텐츠라고 하면 어떤 자기만의 콘텐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전인구님 채널을 볼 때도 네네. 그냥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럴 생각을 보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이제 MC인 전인구님이랑 토론도 할 수 있고 그 정도 백그라운드를 가진 상태에서 유튜브도 보시고 다른 정보를 보셔야지 맹목적으로 100% 맞는 사람은 없다. 워런 버핏조차도 50대 이후에 부자가 됐고요. 50살부터 부자가 됐고 네. 워런 버핏도 빅테크가 이제 뜬 다음에 투자한 성적을 보면 별로 안 좋아요. 맞아요. 근데 많은 그 언론에서는 워런 버핏이 이렇게 했으니까 맞을 것이다. 맞아요. 그건 하나의 이미지인 거거든요. 제가 워런 버핏이 사기꾼이냐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이 맞느냐 틀리냐는 그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저희 채널에서도 그 뭐 사칭이라던가 그쵸. 뭐 리딩방 이렇게 사기 당하신 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피해액만 50억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것들 마음 아프죠. 네, 그러니까 마음 아파서 이제 뭘 아무리 저희 인터뷰 영상마다 사칭이나 뭐나 주의하세요 하더라도 계속 피해가 줄지 않는 걸 보면은 네. 그런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내가 스스로 아니다 맞다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본인이 판단할 수 있기 네. 위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도 연구를 해야 되고 듣기 위해서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수많은 분들을 인터뷰해 오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좀 매력적이더라, 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 컨텐츠가 좋아도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호감이 가기도 하고 좀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일단은 사람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게 뭐 이거는 진짜 학문적으로도 검증된 건데 최소 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매력을 느낀다. 그러니까 너무 말이 많고 중언부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같이 있을 때 뭔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끌리는 사람은 딱 헤어졌을 때 그 느낌이 남는 사람인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럴 수는 없는데 네. 딱 뒤돌았을 때 느낌이 남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보통 그게 자기 얘기만 했을 때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좀 끌리지 않는 쪽에 가까운 것 같고 책에서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인구님하고 저 만났어.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남는데요. 그래서 한 며칠 지나면 그 사람이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디테일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의 태도나 느낌, 내가 그때 받았던 느낌은 기억한다는 거야. 그 한 번의 느낌 때문에 제가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말이라고 해서 뭐 아나운서 학원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 기술적인 것도 물론 무시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좋은 느낌을 주는 게 뭔가를 자꾸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하다. 제가 첫 번째 그 책을 시작할 때 예로 든 게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이제 연설했던 거를 제가 인용을 했거든요. 인용이 뭐 그냥 저는 대학 근처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런 큰 자리에 온 게 뭐 처음입니다. 뭐 이런 식의 연설이었는데 내용은 뭐 별거 없어요. 스티브 잡스가 뭐 아나운서만큼 목소리가 좋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 표정도 별로 없어. 그쵸? 깐깐해 네, 보이잖아요. 그쵸. 사람들은 다 스티브 잡스가 나온다니까 다 들어.
그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소리가. 찝을 잡수니까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것만큼 성공이란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들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 저희가 이제 사석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버크셔 해서에 갔을 때 워런 버핏 보셨다고요. 버핏 목소리가 8시 반쯤 시작하거든요. 막 헬로 하면서 시작하는데 이거 죽겠다. 이 정도면 1년 못 넘기겠다 하는 할아버지 목소리로 시작을 해서 힘이 아예 안 느껴지는 근데 이제 억지로 막 목을 긁으면서 하면서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6시간 스피치를 해요. 3시간 하고 밥 먹고 3시간 하는데 뒤로 갈수록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힘이 실려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면서 점점 신나하면서 그렇게 되고 발음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너무 힘들었어요. 막 번역기 들고 왔거든요. 그쵸. 해석이 안 돼요. 발음이 안 좋으니까. 할아버지니까 또. 근데도 사람들이 그 4만 명이 다 자꾸 조용히 들으면서 맞아. 뭔 말 하나 들으려고 하고 그때 되게 감동이었었죠. 그게 뭐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거를 그 자리에 말을 매끄럽게 하는 조수빈 아나운서가 앉아있었어. 예. 버크셔에서의 진행을 해. 그럼 사람들이 제 말을 들었을까요? 그 버크셔 해서 외에 워렌 버핏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많았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물론 초창기에 제가 아나운서 출신이다 보니까 아나운서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발음 발성, 뭐 혹시 아나운서 학원 같은데 다녀보면 목소리를 까세요, 뭐 내리세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 테크닉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만의 전문성이 있어. 특히 또 아나운서들은 실제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말을 잘하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가려면 컨텐츠를 쌓는 게 병행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나를 입증할 수 있는 내 맞아, 몸값을 할 수 네, 있는 네, 사람이 네, 돼야 네, 되는데 예를 들면 똑같은 뉴스를 봐요. 우리 똑같이 아나운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보면은 보통 붙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뉴스 진행은 말이 잘 안 들려. 맞아요. 틀리는 것도 없고 발음도 좋고 발성도 좋은데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사투리 쓰고 그래도 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아나운서 사투리 안 쓰지만은 그러니까 똑같은 그 텍스트를 읽어도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내용이 소화가 안 된 것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뉴스는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들려. 그게 단순히 발음이나 발성이 매끄러워서가 아니라 그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과 그냥 잘 읽는 거에 집중한 사람 다른 거잖아요. 아까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일단 첫 번째 워런 버핏이니까 듣는 거고 행동으로 입증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까 뒤로 갈수록 신나한다고 했잖아요. 본인도 잘 파악하고 있는 내용,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흠뻑 빠져 있으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 교육을 할 때 저도 교육을 받고 교육을 했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컨텐츠에 대한 교육은 좀 부실한 것 같고 발음 발성, 아에 이오 맞아요. 그쵸. 그거만 한참마다 끝나잖아요. 알죠? 그쵸.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 이 시대에는 더 중요하다.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게스트로 많이 나가잖아요. 다른 네. 경제 채널들. 네. 그러면 이제 아나운서 분들이나 이제 다른 MC 분들이 가끔 있는데 듣다 보면은 내용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알고 있는 아나운서 분들은 질문이 추가 질문이나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탁탁탁 들어오면서 컨텐츠에 녹아 들어가는 사람의 느낌이 탁 나는데 네. 겉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정도면은 이렇게 한번 추가 질문 줄 줄 알고 이제 패스를 짧게 탁 줬으면 딱 추가 질문 올 줄 알았는데 네 하면서 다음 질문 그대로 들어가는 거 봤을 때 이 친구 이해 못했구나.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 느끼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깊이가 안 나오는데. 근데 컨텐츠가?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하는 게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지금도 그럴 수도 있는데 아나운서들은 보통 이제 특히 방송국에서 채용이 됐을 경우에는 그 권한이 본인한테 없잖아요. 그쵸. PD나 뭐 캐스팅한 그 팀이 있잖아요. 그럼 대본을 주잖아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러면 거기에 고용된 내 입장에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해줘야지 그 일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을 질문했을 때 게스트가 대답을 막 하고 있는데 내 머리는 어디로 가 있어? 2번으로 가 있어. 근데 그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쵸. 근데 만약에 내 것을 한다면 내가 1번부터 10번까지 다 질문 안 해도 뭐라 하는 사람 없고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궁금한 거 해내야 되는 거에 집중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추가 질문이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스피치는 내가 내 인생을 장악할 수 있느냐, 컨트롤할 수 있느냐, 내가 내 분야를 정확하게 몰입해서 알고 있느냐, 거기서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을 잘하려는 이유는 내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다. 근데 내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말만 잘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그 전문성이 같이 가야 된다. 내 전문성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어느 순간부터는 일할 필요가 없다. 그 주관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세상에 일자리는 적고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 있는데도 자기 몸값을 스스로 낮춰서 더 어린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들어간다든지 모든 분야 그래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기억에 유현중 건축가가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자기는 설계비가 비싸다. 근데 내가 일을 따려고 깎아서 들어가면 젊은 건축가도 일할 수가 없다. 네. 경력이 없는 사람과 제가 똑같은 그 몸값에 움직인다면은 당연히 더 경력이 많은 사람한테 가겠죠. 맞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어느 순간 귀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나운서라는 것도 풀이 작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이 겹치면 서로 제 살 깎아먹기식의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발을 빼려고 하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일이 없더라도 그 뜻이 내가 몸값을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지 않는데 가볍게 여기는 또 그런 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몸값을 좀 더 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말이라는 거는 내 몸값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말 진짜 잘하는 것 같다. 국내 CEO 중에서 좀 뽑으실 만한 분이 있어요. 최근에 역시 뭐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시죠. 최태원 회장이고 저는 최태원 회장이 뭐 아나운서 같이 발음이 매끄럽고 발성이 좋냐 이러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최태원 회장의 화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세라고 생각해요. 기세. 기세가 세잖아요. 과거에 이제 대기업 총수들은 이제 뒤에 숨어서 약간 뭐 신비로운 그런 느낌을 줬다면 최태원 회장은 굉장히 쇼맨십이 좀 있죠. 구어체로 쓰고 무대를 잘 활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SBS나 유튜브 채널에 자주 출연을 하시더라고 또. 근데 그게 과하면은 또 어느 순간에는 투 멋지다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하이닉스 자체가 삼성전자와 시총을 다투는 라이징 스타이기 때문에 회사의 기운과 어울리는 거죠. 이래서 회사가 노쇠한데 오너만 나와서 막 출연을 한다. 그것도 재미없죠. 보기 좋지 않은데 그렇죠. 지금은 주가 그래프와 이제 최태원 회장의 출연 횟수가 약간 비례하는 느낌을 주면서 기세가 있는 느낌이 주잖아요. 저 이거 너무 궁금해요. 기세. 기세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기세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기세는 일단 저도 그렇게 뭐 기세를 세워본 적은 없는데 어떠세요? 유튜브 기세를 몰아가는 그니까요. 아니 그 최태원 회장님 그 스피치 얘기하니까 기세라는 말이 좀 딱 와닿는 게 이 기세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젠슨하고도 약간 기세가 있고 그렇죠. 이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신감과 스스로의 확신감, 자신감이 묻어나오는 발언들, 이 문구들, 그러니까 뭐 말 하나도 할 수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합니다. 맞아요. 이 동작과 동시에 나가는 그런 것들에서 기세가 느껴진다. 저는 좀. 눈빛부터 다른 것 같아요. 기세 좋으신 분들은. 그쵸. 근데 그거는 운때 약간 사주의 영역인데 만약에 하이닉스가 지금 빌빌거리고 있는데 혼자 기세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반대로 하이닉스가 막 치고 올라가는데 CEO가 너무 또 이렇게 너무 안 나선다. 지금 시대는 맞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엔비디아하고 긴밀하게 우리가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하면서 제이스당을 만났더니 HBM 공급을 앞당겨달라고 하더라. 근데 참 이게 힘든 요구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맞춰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긴 문장은 아니에요. 이게 내가 탑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 네가 해준 요구가 쉬운 건 아니라는 점. 그냥 해준다 만다가 아니라 쉬운 요구는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해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화끈한 느낌을 주잖아요. 내가 책임질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면 엔비디아가 우리한테 증서를 요구했다. 어렵습니다. 라든지 저희가 물량 맞추기 힘듭니다. 라든지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 아주 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설명을 하잖아요. 요구를 받았고 현실은 어렵지만 그래도 해주마. 약간의 나쁘게 생색도 좀 내면서 그렇지. 현실에 대한 그 인지도 시켜주면서 그런 식의 발언들이 많더라고요. 단순히 할 수 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게 주로 이제 제가 선호하는 거는 세 문장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보통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래서 면접 볼 때, 아나운서 시험 볼 때, 최종까지 많이 갔었는데, 그때 항상 웬만한 대답은 한 문장은 너무 짧고, 세 문장이 넘어가면 너무 길고, 보통은 세 문장 안에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 분석, 거기에 대한 답변, 이렇게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참고할 만한 그런 스피치 화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글로벌 테크 리더들하고도 이제 대화할 수 있는 동맹이다. 그거를 이제 브랜딩에서 용어가 있더라고. PCS 화법이라고 해서 P가 포지티비티 공감이고 컨선이 염려, 서제션이 제안. 그러니까 모든 그 답변은 공감, 염려, 제안의 구조를 가지면 협상할 때 매우 좋다. 이게 뭐냐면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조수비 아나운서 뭐 나오는데 5만 원만 받고 하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5천 원만 받고 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아니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말씀을 이라든지
아니, 뭐 이렇게 피하잖아, 보통 사람들은. 네. 근데 그럴 때도 공감. 지금 그 제작 요건이 어려우시군요. 염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안은 제가 어렵지만 다음에 이런 식의 제안을 주신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거절인데 조금 세련돼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적인 것도 그런데 사회생활 비즈니스 할 때 PCS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파워풀한 스피치 방법이냐면 내가 너의 그 제안을 거절하더라도 나는 너의 그거에 공감해 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우리가 마치 한 배를 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죠. 너무 좋은 팁인 것 예. 같아요. 공감, 염려, 제안. 조금 전에 세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하는 습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런 건 평소에 그런 연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요즘엔 연습을 잘 안 하지만 특히 면접 볼 때 특히 네. 아나운서들은 한두 명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명 줄 서서 보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이 말을 너무 길게 해도 지루해지거든요. 그때 그쵸. 딱 나는 세 문장 안에 나의 그 답변을 소화하겠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말이 경제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태원의 세 문장도 있지만 여기에서 어떤 특징을 뭘 잡았냐면 군더더기가 없고 과장되지 않다. 그러니까 네. CEO들 발언들 보면은 신뢰도가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신뢰가 좀 더 가게 느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비법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람마다 말을 잘한다는 건 다를 수 있거든요. 이재용 회장은 이제 최태원 회장에 비해서 언론에 노출을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말이 좀 적죠. 그러니까 말이 좀 미니멀리스트하죠. 네. 차라리 자신이 없으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막 리스크를 감당하는 대답을 잘 안 해요. 왜냐면은 삼성전자는 SK보다 오랜 시간 동안 더 몸집이 큰 회사였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것도 나쁘진 않다. 왜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말을 잘 하지 않고 약간 부끄러운 그런 표정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기세도 신뢰감을 주지만 오히려 이재용 회장이 약간 샤이한 느낌도 많은 사람들한테는 좀 겸손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과해도 안 되는 건지만 네. 각자 매력이 다른 거라서 제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도 말을 잘한다는 거는 한 가지 모습이 아니다. 시중에 많은 이제 스피치 책들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답을 많이 주는데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을 좀 줄이면 또 장기적인 의미에서는 큰 소리 뻥뻥 치는 것보다 또 신뢰감을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저 방송 많이 하셨으니까 네. 만난 사람 중에서 아나운서 분들 다 빼고 네. 중에서 이 사람 말 참 잘한다라고 좀 약간 좀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인데 예전에 말 너무 잘해 깜짝 놀라 이런 사람은 이제 유튜버 중에 조승현 씨. 잘하죠. 제가 그분이 뜨기 전에 제가 세계인이라는 프로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한 번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와. 찌르면 줄줄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제작진들한테 그때 조승현 씨가 더 어릴 때니까 이분이 고정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고정이 안 됐어. 이유는 그 당시에는 올드 미디어 시대잖아요. 레거시 미디어. 유튜브가 별로 이렇게 뜨기 네. 전이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아나운서들이 교육받았던 시대의 방송은 대본대로 매끄럽게 가는 게 제일 좋은 스피치였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유튜브가 나오면서 시간도 중요하지 않고 편성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문성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조승현 씨 같은 화법은 기존 공중파 시대에서는 제작진들 상당히 곤란한 화법이죠. 셜록 현준하신 유현준 교수님도 건축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얘기 맞아요. 여러 개 하죠. 자기가 네. 건축에 대한 전문성을 중간에 놔두고 막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런 말하기 화법이 좋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아나운서들은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발음이 이렇게 해야 분명하고 속도는 이 정도 돼야 되고 톤은 이 정도 돼야 된다. 근데 사실 조승현 씨랑 유현준 교수랑 말하는 스타일은 좀 다르거든요. 네. 이쪽 약간 조곤조곤 얘기하고 차도남 같이 얘기하는 캐릭터 여긴 막 신나서 귀엽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말도 빠르고. 이 구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둘 다 그 컨텐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말이 매력있다 라고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두 분이 유튜브 시대에서 뜬 게 아닌가. 확실히 콘텐츠가 확실한 사람은 네. 그 화법도 매력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저는 아나운서란 직업을 선택한 거 후회하거든요. 진짜요? 스토리텔링을 만들기에는 되게 안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남의 거를 전달하는 직업이니까 제가 되던 시절에는 그게 최고였는데 공중파가 짱일 때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말이 좀 어눌해도 스토리가 있는 사람한테 집중하는 시대고, 캐릭터도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그 까만색 목티를 항상 입었고 젠슨 왕도 거의 가죽 자켓을 입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일관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들은 지망생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예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뭐가 나한테 잘 어울릴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옷을 계속 바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막 그쵸. 시험 볼 때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젠슨 왕이 그래도 엔비디아 전 세계 시총 1위니까 말씀을 좀 더 드리면 네. 문장도 되게 단순해. 우리는 세상을 위한 하나의 거대한 두뇌를 만들고 있다. 아니면 더 많이 살수록 더 많이 절약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을 표어처럼 해, 이 사람은. 예. 짧게 하고. 그리고 비주얼로 많이 보여주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자기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 기세가 있는 거죠. 꼭 말하기라기보다는 인생의 반 이상 기세 같아요. 근데 어떨 때 사람들이 실수를 하냐면 내가 가진 건 요만큼인데 네. 기세가 중요하지면서 펌핑을 그러면 해갖고 사기꾼 돼. 내 것보다 더 하면은 그건 기세가 아니죠. 그건 네. 사기가 되는 거고, 네. 결국에는 기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속에 내가 더 커져야 된다. 라는 거를 저도 방송 20년 하고 깨달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자꾸 제가 이제 네. 진행자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나운서들은 화면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는지 연구를 많이 합니다. 맞아요. 옷도 바꿔보고, 메이크업 샵도 바꿔보고, 뭐 머리 스타일도 바꿔보는데, 저는 항상 제가 강의 가면 얘기해요. 한가인 씨가 몸빼 바지를 입으면 한가인이 아닐 것 같냐. 그러면 저는 안 이쁜데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옷을 바꾸기 전에 그 옷을 입은 내 체형을 교정하는 거.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맞아요. 운동 규칙적으로 한다든지, 술 덜 먹고, 기본 판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나랑 어울리는 거를 처음엔 트라이를 많이 해보죠. 이것저것 해보는데 발견을 했어. 네. 그 다음에는 일관되게 그거를 유지를 해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 맞는 옷이 있고 나랑 잘 맞는 브랜드가 있다. 저는 과감하게 거기 옷만 사라고 해요. 너무 자주 바꾸지 말아라. 그거 맞는 것 같아. 네. 네. 뭐 기분 전환으로 놀러 갈 때 바꾸는 건 괜찮은데 네. 적어도 오피셜한 상황에서는 너무 자주 바꾸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저도 자주 바꾸는데, 그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더 예쁘게 보이는, 왜 우리도 여자들은 알 거예요. 갑자기 화장을 익숙하지 않은 데서 했어. 어색하죠. 어색하면은 방송할 때 집중 잘 안 돼요. 제 관점에서는 오늘 나의 비주얼이 자신 있으면 기세가 생겨 일단. 기세라는 거는 자꾸 바꾸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아마 젠슨왕도 가죽 자켓을 입으면 마치 자기 갑옷을 입는 것 같은 그런 징크스가 느낌을 진짜.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만의 핏을 찾아야지 그게 자신감도 생기고. 그죠. 그게 좀 어려운 건데 사실 그 핏을 찾는 게. 오래 살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평생 과제인 거. 경력에서 나온다.